유튜브에서 너무나도 실감나게 조폭 흉내를 낸 유튜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너무 실감이 난다 했습니다. 이 조폭 흉내낸 유튜버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먼저 이 유튜버가 평소에 어떤 유튜브를 했는지 그 내용 중에 일단락을 함께 살펴보시죠. 먹었나? 초면이 아니고 구면도 아니고 안면도 아니고 뒷면도 아니고 야 니 알아서 해라. 수원에서 물어봐도 니 이름 모른다. 이름 뭐고 아 답답하네. 하지 말고 또 본색 드러내네. 영혼 본색이가 나이 몇 살 먹으네. 연출인 줄 알았는데 조폭 컨셉 유튜버의 정체. 지난 4월 오전 1시 30분쯤 부산 동구 한 감자탕집에서 자칭 조폭 방송 채널을 운영했던 A씨. 이런 것도 있어요. 조폭 방송. 36살. 출연자 2명과 실시간 먹방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방송 중 갑자기 출연자 B씨 건방지게 군다라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옷을 찢었고 담뱃불로 지져버린다 등의 위협까지 가합니다. 당시 시청자들은 야 이거 진짜 실감나게 조폭을 흉내내는구나. 어우 진짜 조폭인 줄 알았어. 하마터면 속을 뻔했네. 이런 반응들을 보였어요. A씨가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진짜 조폭이었어요. 조폭이 유튜버를 했던 거예요. A씨는 실제 부산 한 폭력 조직의 행동대원이었고 인기 조폭 관련 채널을 저격하기 위해서 개설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약 5개월 전에 시작을 했고 구독자는 4만 6천 명. 구독자도 상당히 많네요. 컨텐츠는요. 깡패만이 하는 진짜 교도소 이야기. 이걸 보는 분들이 많네요. 진짜 조폭이었으니까 교도소 얘기 리얼하게 했겠죠. 조폭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건당 조회수가 만에서 16만 건으로 상당한 인기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이 폭행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오랜만에 너무 정말 좋긴 하다. 쌌는데 그렇게 오 교수님, 아무리 컨텐츠는 자유고 유튜브의 바다는 넓다고 하지만 조폭이 유튜브를 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폭은 주업이고 부업으로 이제 유튜브를 하는 거죠. 부업으로 유튜버를. 예.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이제 100년도 못 사니까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인생 이모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자기가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조폭이라든가 교도소, 전쟁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보는 사람의 심리는 항상 이 수요가 존재를 하니까 이번에 이제 조폭이라고 하는 새로운 콘텐츠를 먹방이라고 하는 거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창조적인 어떤 그 컨셉을 제시를 한 거죠. 나름대로 이제 창조력을 발휘를 한 건데 일종의 이제 인간에 있어서 이거 대리만족을 노리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 왜 이렇게 리얼하게 나왔냐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합의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나온 사람들도 출연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가서 어느 정도 수위를 정해놓고 하자라고 했는데 아마 이제 BJ 자체가 본인이 시나리오를 만들고 감독, 주연까지 다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었으면은 NG가 나왔겠죠. 예. 근데 이제 NG를 낼 사람이 자기가 직접 그 폭력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됐는데 여기에 어떤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목표가 있었는데 이미 자기보다 앞서서 어떤 조폭이 유튜브를 개설을 했는데 이 사람은 후발주자란 말이에요. 후발주자다. 예. 조폭 방송의 후발주자. 후발주자예요. 그러니까 그쪽을 자기는 따라 마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한 어떤 동기력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출연자에게 사전에 양해 없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폭력을 사용하면 훨씬 더 리얼하게 유튜브를 찍을 수 있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폭 연기하고 약간 폭행 시비도 일종의 연출인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식당 바깥에 나와서 둘이가 맞붙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전에 이걸 찍을 때 이 정도 수위까지를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서 더 지나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보다 과학적이고 자극적이고 엽기적인 이런 쪽으로 많이 가면 갈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정적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광삼 변호사님. 네. 사실은 경찰에서 상당수 조폭들을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폭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뭐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지, 민폐는 끼치지 않는지, 아마도 이거 유튜버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조폭이 유튜버에서 16만 건으로 높은데 이거 그냥 둬도 됩니까? 일단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영상 자체는 이 유튜브 채널, 그러니까 조폭 출신 유튜브 채널이 그 이전에 짝퉁 조폭 구별법이라는 영상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저 영상이 바로 짝퉁인지 아닌지 조폭을 감별하는 그런 영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조폭이 방송 중인데도 자기가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가서 때려요? 때리잖아요. 예. 아, 이런 사람은 진짜 조폭이다. 이걸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유튜버의 어떤 자극적인 거, 그런 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독자가 1000명, 그리고 연간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을 넘으면 그때부터 이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1분간 한 400시간 정도 유튜브가 올라가요. 아유. 거기다도 지난 한 달에 국민이 시청한 유튜브 시청 시간이 388억 분입니다. 그렇게나 많이 봐요, 우리. 그렇죠. 유튜브를. 그래서 방통위에서 이제 이걸 전부 다 스캔을 해가지고 다 걸러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데 걸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 시청을 반영해서 어떤 징계를 한 사안이 19건밖에 안 돼요. 방통위가 손 놓고 있었네요. 그런데 방통위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재정적이랄지 어떤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지금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이걸 제재할 수 있는데 요건이 너무나 엄격하고 예. 또 인원도 되지 않고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실제로 유튜버에 대해서 제대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죠. 방금 말씀하신 통제가 안 되는 유튜브들, 도 넘은 유튜브 방송들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장면들을 저희가 한번 취재해봤습니다. 아스팔트 위 웅덩이에 이렇게 라면을 풀어먹는 방송을 하는가 하면요. 달리는 차량 지붕 위에서 일광욕을 한다며 아찔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10만 명 가까이 시청한 영상 속 주인공들의 이런 기행입니다, 기행. 노출이 심한 옷차림으로 범행 장면을 재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돈을 기부받는 만큼 출연자를 때려주겠다는 가학적인 방송도 이어집니다. 때리죠, 지금. 자,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엽기적인 처음에 보셨던 아스팔트 위 웅덩이에 그 물에 왜 라면을 풀어 먹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엽기적인 거죠. 예, 그것도 봐요, 사람들이. 이 인간이라는 것이 자기가 경험을 해보지 못한 그것을 남이 하는 것을 보고 대리만족을 하는 그런 심리가 저런 것을 통해서 이제 충족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이 돈 없는 유튜브들에 대한 분명한 관리와 제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